안녕하세요. 구매대행 상품을 최대한 빨리, 최대한 노출되게 올리는 방법. 구매대행 사업자는 항상 시간이 부족합니다. 상품 등록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상품 등록을 많이 하고 싶지만 효율이 잘 안 나고 생각보다 적은 주문량에 마음이 급합니다. 많은 시간을 투입했는데도 이 정도로는 수천만 개 상품 중에 내 상품은 티도 안 날 것 같고, 조급한 마음에 갈 길은 먼데 날은 저물고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렇다고 상품을 대충 올리기도 찝찝합니다. 상품을 등록할 때는 SEO 검색엔진 최적화를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200개가 넘는 SEO 요소들을 다 반영하자니 시간이 보통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온라인 사업자들도 대부분 검색엔진의 로직에 익숙해져서 실력이 상향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 개수로 승부하려고 많이 올려놓기만 해서는 잘 팔리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왠지 경쟁에서 밀릴 것 같은 두려움만 앞서게 됩니다. 단순 등록만 해놓으면 네이버 쇼핑 저 100페이지 뒤에 내 상품 수만 개가 울고 있는 격이죠. 고객은 저 뒤쪽 페이지로 일부러 이동해서 구매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상품을 등록할 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작업들은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시간을 좀 줄이면서도 검색 엔진에 꼭 반영이 되어야만 하는 요소들만 세팅해서 노출도 비교적 잘 되면서 시간도 세이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EO라고 하니까 상품수 대비 검색량을 비교해서 가성비 좋은 키워드로 상품명을 바꾸고 태그를 넣으면 SEO가 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상품 등록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SEO 요소들을 한번 얼추 나열해 볼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명, 카테고리, 태그, 상품 속성, 옵션 키워드, 동영상과 동영상 타이틀, H1 태그, H2 태그, 모바일 최적화, 웹페이지 콘텐츠 워싱, 백링크, 소셜미디어 매칭, 키워드 트래픽, 메타 태그, 이미지 파일명 키워드, 고퀄리티 이미지, Alt 값, 이미지 독창성 지수, 이미지 SEO 원칙 등등 정밀한 작업들을 정교하게 세팅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HTML 최적화와 딥한 테크니컬 SEO, 또 콘텐츠 SEO, 링크 빌딩 SEO 등의 모든 기술적인 세팅은 어려워도 겉으로 드러나는 각 SEO 요소들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대충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검색 엔진이 무엇을 원하는지 셀러로서의 세팅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마치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들의 복잡한 생태계 작동 원리나 채굴 기술은 몰라도 현물, 선물 시장에서 계좌를 만들고 매매를 하는 데는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각설하고 결론적으로 상품을 등록할 때 다음 6가지 최적화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품명, 카테고리, 태그, 상품 속성, 또 영상 타이틀, Alt 값. 이런 필수적인 작업만 하고 나머지 SEO는 생략합니다. 이후에 추가로 작업할 내용들은 등록한 모든 상품에 손대는 것이 아니라 유입이 되는 상품들 위주로 랭킹을 쭉 매기고 여기에 상세 페이지 최적화 작업과 리뷰 작업, 또 지인을 통한 어떤 구매 작업만 좀 더 더해주면 웬만하면 팔립니다. 이후에 구매 전환을 높이는 상세 페이지 최적화 작업과 브랜딩 같은 후속 작업은 또 다음에 다시 다뤄보기로 하고, 이번 영상에는 위의 필수적인 작업 6가지만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 상품을 빨리빨리 올리되 노출을 잘 되게 하면서 빨리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연구해 볼 텐데요. 우리는 상품을 빨리 올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노출이 안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상품을 빨리 올리면서 노출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최적화 요소만 챙겨보자고요. 노출을 위한 최소한의 최적화 요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상품명 최적화, 두 번째는 카테고리, 세 번째는 태그, 네 번째는 상품 속성, 다섯 번째는 Alternate 값하고 여섯 번째는 동영상 타이틀 세팅입니다. 이 6가지만 최소한으로 세팅을 해도 상품을 빨리 올리고 약간만 수정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노출되는데 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상품을 단순 등록해서 오는 노출이 안 되는 문제를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가 있는 방식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상품명은 전체 SEO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키워드, 그러니까 타이틀에 들어가는 키워드들 세팅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수많은 키워드 도구들을 통해서 대부분의 구매대행 사업자가 하는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카테고리, 그러니까 검색 엔진의 적합도 점수에 크게 영향을 주는 카테고리 세팅이 잘 되어야만이 노출이 되겠죠. 이것도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세 번째는 태그, 고객이 조회할 때 내 마켓으로 유인하는 떡밥인 셈이죠.
낚시질이죠. 그 다음에는 상품 속성, 이게 요즘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상품의 소재, 구성, 타입, 용도 등을 설명하는 그런 키워드고요. 요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엘터네이트 값이고요. 이거를 엘트 값이라고도 하죠. 이미지의 내용을 검색 엔진한테 설명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여섯 번째는 동영상 타이틀입니다.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난 다음에 무엇에 대한 동영상인지를 검색 엔진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없으면 검색 엔진은 얘를 인식할 수가 없겠죠. 자, 뭐 6가지를 설명하다 보면 조금 재미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재밌게 느껴지는 사람이면 어느 정도 초보는 탈출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앞으로 구매대행 사업을 하는데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자세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노출이 잘 되게 상품명을 짓는 3가지의 핵심은 바로 니치 키워드 작업, 그 다음에 이것이 쇼핑용 키워드인가, 세 번째는 키워드가 똑같은 계열의 키워드인가, 이 3가지를 체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니치 키워드는 너무나 익숙해서 저마다 잘 아실 거예요. 경쟁이 적은 키워드인가, 그러니까 상품수 대비 검색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가성비가 좋은 키워드인가죠. 이것은 많은 키워드 도구들을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 키워드 도구들을 통해서 경쟁률이 낮은 키워드를 찾으려고 하는 목적은 바로 니치 키워드를 찾기 위함이죠. 예를 들어서 자, 헬프 스토어로 들어왔습니다. 헬프 스토어에 패션 잡화, 남성 신발, 부츠 이렇게 해서 조회하기. 이렇게 해서 여기에 경쟁도를 체크를 하시면 오름차순으로 경쟁도가 체크가 되고요. 여기에서 브랜드를 제외하고 1년 전에 없던 키워드로 조회를 하시면 이와 같이 뜨겠죠. 그럼 경쟁도가 0점대, 0.1, 0.11 이런 것들 중에서 일반 명사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앞쪽은 주로 브랜드가 몰려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남자 더블솔 첼시, 이와 같은 첼시 부츠를 쓰려면 또 이런 것을 쓰시면 되겠죠. 남성 화이트 앵글 부츠, 이와 같은 것도 일반 단어죠. 브랜드가 아니라. 남자 크록스 장화, 이제 크록스 상품을 가져올 경우에는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남성 4인치 부츠, 이와 같은 것은 인치가 맞으면 쓰시면 될 것 같고, 남자 무광 첼시, 광택이 나지 않는 첼시 제품을 소싱할 때 이런 거 쓰시는 거죠. 위생 장화, 9인치 부츠, 쿠션 장화, 남성 집업 부츠, 이와 같은 키워드들을 앞에 경쟁률 순으로 해서 앞에서부터 쭉 쓰시면 된다 이런 뜻이고요. 이와 같이 셀렉트하는 작업 자체가 니치 키워드를 잡는 작업이다. 그래서 상품명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이와 같이 상품수 대비 검색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가성비 좋은 키워드인가를 첫 번째로 체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1번은 누구나 다 하시는 거니까 두 번째는 쇼핑용 키워드인가, 이게 매우 중요하죠. 여기에서 신발을 봤을 때 쇼핑 전환이 있잖아요. 판다랭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쇼핑, 여기에 나오는 키워드 자체가 남자 키높이 운동화라는 키워드 자체는 경쟁률은 나쁘지만 네이버 쇼핑에 최적화되어 있는 키워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식을 얻기 위한 키워드가 아니라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한 키워드, 그런 키워드여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남자 키높이 운동화를 조회하면 통합해서 바로 광고가 나오고요. 바로 네이버 쇼핑이 연계가 되죠. 이런 키워드는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 적합한 키워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렇게 뒤에 사용법이라 이런 걸 치면 바로 뷰 영역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쇼핑에 적합한 키워드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분명하게 나오는 이런 키워드는 누구나 구별할 수 있지만 일반 명사 중에서도 그것이 쇼핑 키워드인지 아니면 지식을 얻기 위한 키워드인지 불분명한 키워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잘 모르고 쇼핑 키워드, 쇼핑 친화적인 키워드가 아닌 것을 쓰면 노출이 좀 더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요건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 키워드인가, 쉽게 표현해서 이런 건데요. 하나의 키워드가 같은 카테고리 내에 있는 키워드인가가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상품명에는 여러 개의 단어가 들어가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하나의 키워드마다 고유의 카테고리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키워드들이 짬뽕이 되면 노출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격이 각기 다른 키워드가 짬뽕되어 있지는 않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요. 여기에서 바로 이제 이 문제점이 해결이 됩니다. 누구는 50자 이내 충분히 키워드를 담으라 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간결하게 상품명을 적는 게 좋다 라고 하는데 무엇이 맞나 라고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둘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대원칙만 맞는다면. 그러니까 상품명 내에 구성되어 있는 각 키워드가 같은 카테고리 내에 있는 키워드면 50자 이내 충분히 키워드를 쓰셔도 되지만, 네이버가 이미 SEO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상품명에 여러 키워드를 꾸겨 넣는 일만 자꾸 반복을 하니까 노출에 불리한 요소를 모른 채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냥 심플하게 작성해라, 표현하고 싶은 정확한 상품명만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어필하기 쉽거든요. 네, 그래서 간결하게 상품명을 작성하는 것이 다른 카테고리 내에 키워드들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네이버는 그렇게 가이드하는 것이고,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볼까요? 네이버 쇼핑에 문구 세트를 조회했습니다. 문구 세트를 조회했더니 여러가지 내가 이제 문구 세트를 올려서 상품을 팔려고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문구 세트로 조회하면 이와 같은 수많은 쇼핑 연관 검색어들이 나올 것이고요. 우리는 여기서 뽑든지 아니면 아이템 스카웃이나 판다링크 같은 키워드 도구를 쓰든지 간에 어쨌든 연관 검색어들을 다 뽑아서 거기에 가성비를 체크하고 네이버 쇼핑 친화적인지를 체크한 다음에 키워드를 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문제는 여러 개 있는 키워드들을 짬뽕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복사를 해서 엑셀에다 담으면 이와 같이 붙겠죠, 그죠? 그러면 보통의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가 이렇게 됩니다. 유치원 문구 세트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상품명에다가 쓰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어린이 문구 세트다 이러면 또 어린이 문구 세트를 이렇게 짬뽕을 해서 쓰고, 디즈니 문구 세트다 그러면 또 디즈니 문구 세트를 이렇게 쓰면서, 이제 문구 세트 안에는 이제 만년필도 있고 스티커도 있고 필기구도 있고 뭐 에폭시 스티커도 있고 뭐 여러가지 메모 달력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면 그와 같은 것을 다 고객들한테 어필할 목적으로 여기에다가 이제 잔뜩 때려봤습니다. 문구 랜덤 박스다 이렇게 해서 요것도 또한 여기에 상품명 앞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또 만년필도 있어야 되니까 문구 세트 중에서는 만년필 또한 여기다가 앞에다가 또 집어넣고, 그 다음에 클립도 있어야 되니까 클립 또한 이것도 상품명 안에 이렇게 집어넣고, 야광 스티커도 있으면 좋으니까 야광 스티커도 이 상품명 앞에다가 어딘가에다가 중간에 넣든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집어넣고, 휴대용 수첩 이렇게 집어넣고, 메모 달력도 이렇게 집어넣고, 이런 방식으로 상품명을 작성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서 조금 더 진화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작성을 해요. 어린이 문구 세트, 디즈니 문구 세트, 유치원 문구 세트, 문구 세트만 남기고 중복되는 키워드를 지운다고 하면서 이렇게 어린이 문구 세트에 문구 세트를 지우고, 유치원, 어린이, 디즈니, 문구 세트 이렇게 징검다리를 통통 튀면서 상품명을 작성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처럼 뒤에 문구 세트가 명확하게 카테고리가 바뀔 염려가 없는 것은 크게 상관이 없지만, 대부분 이런 연관 검색어들을 같이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중복되는 키워드들을 제거해가면서 쓸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문구 랜덤 박스를 한번 볼게요. 자, 문구 랜덤 박스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구 랜덤 박스를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광고하는 카테고리가 정확한 카테고리입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리고 파워셀러, 그러니까 광고를 빼고 1등 하는 업체의 카테고리도 우리가 많이 참고를 합니다. 어쨌든 생활건강, 문구, 사무용품, 스티커 테이프, 스티커에 포함되어 있는 카테고리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문구 랜덤 박스는 여기 스티커라는 카테고리에 소속되어 있는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문구 세트는 문구용품, 문구 세트라는 카테고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키워드인 거잖아요. 아니, 다른 카테고리의 키워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른 키워드가 섞인 겁니다. 다른 카테고리의 키워드가 섞인 겁니다. 자, 그 다음 만년필을 체크를 해볼게요. 이 만년필도 그러면 여기 만년필 있죠? 만년필을 클릭을 해보면 얘는 문구, 사무용품, 필기도구 만년필이에요. 그럼 얘는 만년필 카테고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투명 연필꽂이는 클릭을 해보면 얘는 연필꽂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고요. 또 맨 처음에 문구 세트로 조회했을 때 스테이플러, 그러니까 호치키스, 이것도 이제 클릭을 해보면 문구 세트 안에 들어가는 품목이기는 하지만 문구 용품에 스테이플러 침, 이렇게 스테이플러 침, 이런 카테고리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내가 밀고 가고자 하는 중요 키워드는 문구 세트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사항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문구 세트와 같은 카테고리 내에 있는 키워드만 상품명에 쓰면 문제가 없어요. 그게 50자 안에 되더라도 사실은 별 문제가 크게 없어요. 그런데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키워드를 우겨 넣을 때는 검색 엔진이 특정 키워드를 노출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초보자와 고수들이 가장 크게 현격한 차이를 내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문구 세트를 밀고자 한다. 그러면 엉뚱한 카테고리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키워드는 섞지 않는 것이 좋다. 그것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문구 세트를 밀려고 하면 이 앞에 키워드하고 붙느냐 떨어지느냐 하는 띄어쓰기는 별 문제 없어요. 대신 내가 밀고자 하는 문구 세트의 문구와 세트 사이에 다른 키워드가 들어가게 되면 나는 문구 세트를 나의 전략 키워드로 네이버 검색 엔진에 이해시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정확하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문구 세트를 내가 전략 키워드로 밀고 싶다. 그러면 문구와 세트 사이에는 어떠한 키워드도 들어가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어차피 각각 띄어쓰기 하면 요렇게도 꾸며주고 요렇게도 꾸며주기 때문에 결국 다 노출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나의 전략 키워드 사이에는 어떠한 키워드라도 문구 유치원 세트, 문구 디즈니 세트 이런 식으로 다른 키워드가 끼어 들어가게 되면 전략 키워드로서의 기능이 손실된다. 그리고 나의 핵심 키워드와 상관없는 다른 카테고리 내에 이런 키워드들이 들어가면 노출이 방해돼서 네이버 쇼핑 저 뒤로 밀려버린다. 이렇게 하시면 정확하게 세팅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노출이 잘 되게 상품명 짓는 세 가지 핵심은 니치 키워드 전략, 가성비 따지는 거. 두 번째, 쇼핑에 친화적인 키워드냐. 또 키워드끼리도 전부 다 카테고리가 있는데 같은 카테고리 내에 키워드를 쓰는 거냐. 이렇게 세 가지를 잘 생각하시면 노출에 문제가 없겠습니다. 예, 요것도 금방 답이 되죠. 그러니까요. 그죠? 복잡하면 간단하게 키워드를 쓰는 게, 핵심적인 키워드만 쓰는 게 유리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카테고리별로 키워드들이 다 같은 소속인지 확인하고 담아야 된다. 요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카테고리 최적화는 무엇이냐 하면 네이버 스탠다드 카테고리, 그러니까 네이버가 안내하는 이와 같은 카테고리는 네이버는 생활문구, 문구 사무용품, 문구용품, 문구 세트 이렇게 가이드하는 이 카테고리를 쓰시라. 그게 유리하다. 하지만 다른 조건, 그러니까 각 카테고리별로 포함하고 있는 상품의 개수, 얘는 문구 세트에서 내가 물건을 넣어서 파는 게 유리할까? 아니면 다른 카테고리, 문구와 관련된 다른 학용품 다른 카테고리에서 넣어서 장사를 하는 게 유리할까를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지우개를 판다. 그러면 지우개를 문구 세트에서 넣어서 팔 때는 상품이 417만 2,350개의 상품이 있는 것이고, 문구용품 지우개 코너에 들어가서 장사할 때는 상품이 69만 6천 개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나는 나의 학용품을 지우개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을 조회했을 때 1등 하는 파워셀러가 가진 리뷰의 개수와 그 상품의 카테고리가 포함하는 이 상품의 개수를 견주어서 덜 치열한 곳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는 게 유리하다. 왜냐? 생활건강, 문구, 사무용품, 문구용품까지만 지켜지면 마지막 카테고리는 다르게 들어가더라도 크게 노출이 안 되거나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어폰을 팔려고 하는데 블루투스 이어폰에 들어가서 파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넥밴드에 들어가서 파는 게 나은지, 유선 이어폰에 들어가서 파는 게 나은지 고민할 때 어차피 같은 가전제품이고 소형 가전이고 이어폰이면, 그러면 마지막 카테고리는 틀려도 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경쟁이 덜한 카테고리에서 장사하라.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대중소 상세 카테고리 중에서 여기 중소 카테고리까지만 맞으면 다른 상세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장사해도 노출에는 문제가 없다. 물론 운동화를 한우 세트에 놓고 팔면 안 되겠죠. 그 정도만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자가 중요하다. 구매량이나 찜하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품수가 적은 카테고리라도 절대 상품수가 많으면 피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상품수는 1이고 검색수는 10이다. 그리고 상품수는 10이고 검색수는 100이다. 이러면 경쟁률은 같지만 100개의 상품에 있는 곳에 들어가서 장사하지는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카테고리 최적화까지는 정확하게 이해하셨죠? 세 번째는 태그 최적화입니다. 태그 최적화는 태그도 니치 키워드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상세 키워드 위주로 태그를 뽑되, 금방같이 어떤 키워드 도구를 통해서 뽑거나
아니면 네이버 광고관리 시스템에서 뽑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쇼핑 인사이트 있죠? 여기도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데이터랩에 가서 내게 쇼핑 인사이트를 누르면 어떤 특정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면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키워드들은 대중소 키워드가 섞여 있는데 많이 조회되는 키워드 순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많이 조회되는 키워드일수록 큰 키워드거나 아니면 경쟁이 치열한 키워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500개까지 키워드가 나오면 우리는 앞쪽에서만 열광할 것이 아니라 이 뒤쪽으로 갑니다. 네, 충분히 뒤쪽으로 갈수록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500개 안에 드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롱 운동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이런 것을 그래도 500개의 키워드 안에 들 정도의 키워드거든요. 이런 키워드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태그에도 이런 걸 쓰시고 상품명에도 좋으면 이런 키워드를 쓰시는 게 유리하다. 롱 운동화를 조회를 하면 바로 클릭할 추이가 나오겠죠. 그죠? 네, 이렇게 쇼핑 인사이트에서 인기 검색어를 활용해서 키워드를 추출해서 태그에 쓰시라. 그 노하우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디다 붙이냐, 물론 상품명에다가도 쓰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보면 태그 붙이는 란이 있잖아요. 검색 설정에다가, 네, 거기에다가도 붙이고요.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에다가도 붙이고 페이지 타이틀, 메타 디스크립션에 골고루 다 붙이게 됩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 당연히 상품명에다가도 붙이고요. 여기 하단부에 내리시면 검색 설정 이 부분에 들어오셔서 여기에 태그 직접 입력 여기 칸에 있는 여기에다가 붙여 놓으시고 또 페이지 타이틀 여기에다가도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키워드들을 쓴다 그러면 이런 키워드들을 이렇게 붙여 넣겠죠. 그리고 여기다 나의 가게 이름이 가나다다 그러면 뭐뭐뭐뭐 필기구 가나다 마켓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 키워드를 굳이 안 넣어도 되긴 돼요. 그런데 하나라도 노출시키는 게 우리는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가나다 마켓이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나는 내 마켓 이름으로 검색 엔진이 끌고 올라가는데, 예, 여기다 키워드를 써서 누군가는 문구 랜덤 박스를 칠 것이고 누군가는 대학생 필통을 치면 노출될 후보로 내 마켓이 보일 후보가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메타 디스크립션은 80자 이내에 적어주는 게 구글의 SEO의 권장사항입니다. 근데 네이버도 2018년부터 구글의 검색 엔진 방식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도 메타 디스크립션에는 키워드를 활용하더라도 80자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메타 디스크립션이 뭐냐? 네, 이렇게 쳤을 때 무엇인가 이렇게 제목에 나오는 요 부분, 벨록 공식 온라인 스토어 도시 이전 요 부분이 페이지 타이틀, 요 페이지를 설명하는 이 가게를 설명하는 이 문구, 요것이 메타 디스크립션입니다. 요것이 페이지 타이틀, 요것이 메타 디스크립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메타 디스크립션은 누군가는 이렇게 나이키 정품이라고 쳐서 들어온 사람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여기는 검색 엔진에 걸리는 영역은 아닙니다. 근데 메타 디스크립션은 검색 엔진에 걸리는 영역은 아니지만 페이지 타이틀은 걸리는 영역이 맞고요. 나이키 온라인 스토어라고 누군가 조회하면 얘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내가 들어왔을 때 베스트셀러 상품만 좀 보고 싶어 했는데 마침 여기 베스트셀러가 있으면 그러면 얘를 클릭을 하게 된다는 뜻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기 검색 설정할 때 페이지 타이틀과 메타 디스크립션에도 각각 키워드를 넣어준다. 대신 너무 길지 않게 넣어주는 게 중요하고, 이제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이 정도의 키워드를 넣어줬다고 치면 여기다가 놓고 뒤에다가 취급 전문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페이지 타이틀도 메타 디스크립션도 태그도 다 키워드들을 잘 활용하게 되는 셈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뽑는 키워드는 꼭 네이버 쇼핑에서만 뽑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뽑는 장소는 엄청 많죠. 네, 그래서 태그 최적화까지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네이버 광고관리 시스템이나 또 어떤 사설, 아이템 스카우트, 판다랭크, 헬프스토어, 블랙키위, 키워드 마스터 이런 5대 키워드 중에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키워드 시터나 머천워즈 같은 구글 베이스의 키워드 도구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은 상품 속성값 세팅입니다. 상품 속성값이 왜 중요한가? 상품 속성에 표시되는 단어가 모두 고객이 조회하는 키워드라는 점, 각 마켓마다 상품 속성의 비중을 대폭 늘렸어요. 그래서 쿠팡도 상품 속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SEO 지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네이버 쇼핑 상위에 잘 팔리는 상품들은 대부분 다 상품 속성 정보가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잘 팔리는 그 상품들은 전부 다 정확하게 얘가 입식이냐, 책상 단품이냐, 책상 부가 기능, 각도 조절, 높이 조절의 뭐 조립형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품 속성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를 하고 있다. 거의 상위에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셀러들의 상품에는 상품 속성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쿠팡도 마찬가지입니다. 쿠팡에도 소비자 페이지 왼쪽 필터 메뉴에 내 상품이 노출되려면 상품 속성 정보가 충실하게 기재되어야만 검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lt 값 세팅입니다. alt 값이란 과연 무엇이길래, alt 값은 그냥 SEO 작업할 때 이미지를 대체하는 문구, 즉 이미지를 설명하는 문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웹사이트는 alternate 값을 표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F12를 눌러서 HTML 언어로 보면 대개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img src 이퀄 https 어쩌고저쩌고 jpg 하고 alt 이퀄 여기에다가 이제 뭐 여성 장화, 뭐 남성 운동화 이런 식으로 그 그림을 설명하는 문구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이 부분을 검색 엔진이 읽어가면서 그림에 이름표를 붙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무엇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alt 값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수십만 원을 들여서 외주를 주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그 결과가 통이미지인 jpg 파일로 만들어졌다면 검색 엔진은 그런 아트적인 완성도가 높고 매력적인 상세 페이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읽어갈까요? 비용이 얼마가 들었든 간에 검색 엔진은 이미지 덩어리라고만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로 만든 상세 페이지는 고객의 유입에 기여를 못하죠. 그 다음에 중국어를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한국어로 바꾸었는데 그 바꾼 상세 페이지를 이미지로 저장을 했다면 사람 눈에는 그래도 번역된 것이 먹히겠지만 적어도 검색 엔진한테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검색 엔진은 오히려 이 이미지의 퀄리티, 그러니까 픽셀 정보가 뭐 3000 곱하기 3000이냐 이런 그 이미지의 퀄리티가 좋은지, 또 세상에 없는 자료이냐, 아니면 뭐 픽사베이나 타오바오 같은 데서 이미지를 이렇게 복사해서 가져온 것은 아닌가, 이것이 더 이제 체크사항이 될 뿐이지 세상에 없는 자료인지가 더 노출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할 뿐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미지는, 검색 엔진은 이미지 덩어리라고만 인식을 하고 그 안에 내용이 그림인지 아니면 어떤 의자 그림인지 뭐 이런 것들은 전혀, 검색 엔진은 유사 상품 비교할 때는 그 앞모양을 스캐닝해서 같이 대조를 해주지만 그거에 따라서 완성도, 그러니까 검색 지수가 더 높아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 이미지를 설명하는 문구가 있어야만 그 이미지가 무엇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예를 잠깐 보면, 우리가 상품을 만들 때,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다 빈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붙여넣어도 좋고, 아니면 템플릿을 불러서 이렇게 앉혀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볼 때 얘를, 이 그림을 살짝 클릭을 했을 때 나타나는 요 밑에 글씨 있죠. 이미지 설명을 입력해 주세요. 여기가 alt 값입니다. alt 값을 넣는 자리고요. HTML 언어로는 img src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다가 여성 스트라이프 셔츠라고 쳐줘야 검색 엔진은 비로소 얘가 여성의 스트라이프 셔츠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넣지 않으면 검색 엔진은 얘를 그냥 이미지 덩어리라고만 인식을 하겠죠. 그런 뜻이죠. 그래서 alt 값을 잘 세팅을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올려서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한번 경쟁력 있는 상세 페이지 만드는 방법을 1시간 이상 들여서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것 말고 일단은 상세 페이지의 여러 가지 요소를 다 무시하고라도 일단 그림을 붙여 놓을 때는 그 그림이 무엇이다 라고 정의하는 이름표는 달아줘야 된다. 그것이 alt 값이다. 그건 최소한 하고 넘어가자, 이런 뜻이에요. 물론 상품명 같은 그런 SEO 요소보다는 훨씬 중요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미지를 넣는데 이 이미지가 무엇인지는 검색 엔진한테 설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를 설명하는 문구가 표시되면 검색 엔진은 이미지를 그 이름으로 정의합니다. 이미지 아래에 키워드로 구성된 이미지 설명 문구를 여성 스트라이프 남방이라고 넣으면 검색 엔진은 이 이미지를 스트라이프 남방으로 인식을 합니다. alt 값은 검색 엔진이 읽어가는 영역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alt 값을 넣는 가장 좋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네이버 태그 사전에 있는 검색어하고 가성비적 키워드의 조합을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쇼핑에 이렇게 여성 셔츠라고 조회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에 이와 같은 많은 연관 키워드들이 나오잖아요. 얘를 그냥 고민 없이 복사를 하셔가지고요. 예, 꼭 네이버 쇼핑에서 뽑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세로로 붙여 놓으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카테고리를 선택할 때요. 카테고리 명에 여성 의류, 블라우스, 셔츠 얘를 선택을 했다고 칠게요. 그럼 여성 의류, 블라우스, 셔츠 얘를 선택을 했고요. 이제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게 되면 아래에 이와 같은 검색 설정에 핫태그나 감성 태그, 이벤트형 태그, 타겟형 태그가 뜨잖아요. 지난번에 타겟형 태그 활용하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여기에 있는 키워드들을 일단 다 발라냅니다. 물론 뭐 하나하나 이렇게 발라내시면 되고요. 뭐 귀찮으면 대충 이렇게 드래그 복사를 하셔가지고 여기 가서 왼쪽에다가 주변 서식에 맞추기 위해서 붙여서 넣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키워드들이 이제 매칭이 되겠죠. 자, 내가 팔고자 하는 이제 키워드만 이제 골라내기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비비안 웨스트우드나 톰 브라운이 아니면 얘들은 물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근데 여자 흰 셔츠, 여성 흰색 셔츠 뭐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조합을 하는 겁니다. 시원한 블라우스, 여자 흰 셔츠, 감성적인 여성 흰색 셔츠, 감성 모든 빈티지, 여성 칠부 셔츠, 결혼식 하객 코디, 여성 롱셔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칭하면서 얘들을 마치 부사나 형용사처럼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장점은 얘들은 네이버 태그 사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키워드이나 우리가 너무나 지엽적인 키워드들이 많기 때문에 평상시에 좀 쓰기가 좀 애로점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내가 여러가지 도구들을 통해서 오른쪽처럼 키워드를 뽑아서 태그 직접 입력으로 썼지만 얘들이 너무 아까웠거든요. 그런데 얘들은 시원한 블라우스, 여자 흰 셔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원한 블라우스가 있으면 여자 흰 셔츠 앞에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나의 alt 값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복사를 하셔서 네, 우리 아까 여기 alt 값 넣는 자리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의미 있는 키워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네이버 태그 사전에 있는 키워드도 쓰고 또 내가 전략적으로 뽑은 키워드도 같이 쓰고 네, 모든 이미지마다 그런 식으로 이 alt 값을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검색 엔진에도 노출 잘 되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 타이틀 세팅입니다. 동영상 타이틀은 상세 페이지에 동영상이 있다고 해서 검색 엔진이 가점을 주는 것이 아니다. 영상을 설명하는 문구를 읽어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검색 엔진에서 가수가 노래를 하는지 아니면 뭐 언박싱 영상인지 뭐 이런 것들은 검색 엔진은 종류에 따라서 가점을 달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은 무조건 사람들이 잘 안 읽기 때문에 그 동영상을 설명하는 문구를 잘 적어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동영상은 무조건 15초 이내에 제작하세요. 요즘은 사람들이 동영상의 재생 버튼을 눌러보지 않습니다. 모든 영상은 움짤로 다 바꾸세요. 그 다음에 현대인의 급한 성격에 잘 맞는 파일은 아무래도 GIF 파일입니다.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아주 강제로 보이게 합니다. 직관적이고 효과도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동영상이든 이미지 파일이든 GIF 파일이든 모두 아래에 그 설명하는 문구가 핵심입니다. 검색 엔진이 읽어가는 영역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큰 줄기가 같죠? 이미지나 GIF 파일이나 동영상이나 뭔가 상세 페이지에 게재가 되거나 스마트 스토어에 올라갈 때는 그것이 무언지를 검색 엔진한테 설명하는 문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6가지 우리가 상품을 빨리빨리 올리되 적어도 꼭 챙겨야 되는 거 6가지를 한번 소개해 봤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상품명, 카테고리, 그 다음에 상품 속성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도 시간이 되면 태그와 알터네이트 값과 동영상 타이틀을 넣어서 검색 엔진한테 좀 더 노출을 잘 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게, 그러면서 빨리 상품도 올리는 게 그게 최선의 노력인 것 같습니다. 현재 SEO로 작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우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는 상세 페이지 참조입니다. 하지만 상품마다 최적화하는 방법은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고 상품 등록만큼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빨리 작업을 하되 노출에 중요한 세팅만 하자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상품 등록 시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 작업 6가지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대표님들도 시간을 아끼고 노출도 곧잘 되면서 상품을 많이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누구나 겪는 현실적인 문제라 꼭 한번 다루어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